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이대 질환. 남자인지. 오늘 두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이대 질환 보험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희숙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은 어떤 내용일까요? 안녕하세요. 보험은 지급받기 위해서 가입합니다. 저는 대학병원, 상급병원 등에서 약 7년간 보험을 지급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지급 사례가 워낙 많다 보니 보험을 어떻게 하면 지급을 많이 할까, 또 어떻게 하면 잘 가입할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었고요. 뇌혈관이나 심혈관에 대한 어떤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진행자님, 세계적으로 2초에 1명씩 발병하고 6초에 1명씩 사망한다는 질병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사망 순위에 이제 높게 현재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 주제와 또 마찬가지로 뇌졸중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경학적 결손, 편마비, 여러분들 길거리 가시다 보면은 손도 불편하고 다리도 불편하신 분들 보이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뇌졸중의 후유증인 거예요. 그리고 언어장애도 있기도 합니다. 진행자님, 그리고 암과 혈관 질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유병률이 더 높을까요? 네, 암과 혈관 질환을 비교를 해보려면 참 어려운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암도 아무래도 무서운 질병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오늘 주제가 또 혈관 질환이니까 혈관 질환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아요. 혈관 질환이 유병률이 더 높은 거예요. 유병률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발병률은 그 유병률이 병의 진단을 받고 표면적으로 나온 것을 발병률이라고 하거든요. 유병률이 뇌졸중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혈관 질환을 그렇게 많이 지급하게 되었을까요? 왜냐면요, 바로 우리나라 국민 의료보험 의료 체계 때문이에요. 의료 시스템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유리알처럼 들여다볼 수 있는 영상 기술이 있고요. 뇌CT나 심장 초음파를 받아보면 아주 확연해집니다. 꼭 받아보세요. 입원대 상태의 뇌와 심장을 찍을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기 발견하게 되면 완치율이 아주 높고, 그리고 건강에 대한 경각심도 생기게 됩니다. 네, 암보다도 유병률이 높은 게 바로 이 혈관 질환이라는 말씀 남겨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뇌혈관 질환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지금 발병을 하고 있는지 수치로 말씀해 주세요.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보고에 의하면요, 질환이 최근 2018년도에서 2022년도 사이에 약 96만 명이었던 환자분들이 117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거죠. 그 중에 10%는 완치가 되었지만 70에서 80%는 현재 후유증을 갖고 있는 상태인 거죠. 제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던 사례로 혈관 질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고객 중에 두통이 굉장히 심하다는 분이 계셔서 그분의 보험을 잘 들여다보니까 종신보험이 2개가 있었습니다. 종신보험은 아시겠지만 생명사의 종신보험에는 뇌출혈 진단금이 지급되게 되어 있는데요. 뇌출혈 진단금은 혈관이 터져야 지급하는 거예요. 혈관이 막힌다든가 혈전이 돌아다니는 상태에서는 지급받기 어렵거든요. 그분이 두통이 많기 때문에 혈관 질환 진단이 예고되기 때문에 저는 다시 어떻게 리모델링 했냐면 종신보험 하나는 남겨두고 하나는 다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의 회사를 선택해서 하나는 갱신용으로 설계를 했고요. 하나는 비갱신용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1년 후에 서울 아산병원에서 혈관 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I67 코드로.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실제로 시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단금, 각종 수술비 중복으로 적지 않은 보험금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2022년도 당시에, 그 당시에는 뇌혈관 질환 진단금이 1,000만 원밖에 설계가 안 되던 시대거든요. 두 군데에서 진단금 2,000만 원 받으셨고요. 그리고 각 회사의 한도가 1,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술비를 한 회사에서 4,500만 원, 그리고 또 한 회사에서 2,000만 원을 설계했어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8,4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생명사의 뇌출혈 담보를 그대로 두었더라면 그분은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뻔했습니다. 그분한테 큰 도움이 되어서 그분이 고맙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혈관 질환을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요? 혈관 질환을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의 혈관은 여러 가지 형태의 혈전이 다니게 되는데요.
그 혈전의 원인 중에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인슐린이 혈관 내에 돌아다니게 됩니다. 인슐린은 아시겠지만 산소와 영양이 결합이 되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세포 안에서 우리에게 ATP화가 일어나서 ATP화를 통해서 에너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혈관 내에 인슐린이 돌아다니게 돼요. 그럼 끈적끈적한 혈액이 되겠죠? 그리고 또 담배 피시는 분들이 계시면 실제로 니코틴도 혈액 내에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고지혈이 있다든가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지방세포가 혈관 내에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혈관 벽에 붙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뇌에서 생기면 뇌혈관 질환이 되는 거고요. 심장에서 생기면 심장 질환이 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뇌혈관 질환의 경우에 질병 분류 코드로 말하면 I라는 코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I60서부터 69까지 10개의 코드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실제로 의사들은 영상기술을 통해서 받은 자료를 통해서 보면 혈관 내에 어떤 혈전이 다니기를 하는데 그 혈전이 어떤 건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의학용어로 잘 알 수가 없다는 것은 상세불명이라는 말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 이런 코드를 받게 되는데 그게 I67이에요. 뇌혈관 질환 진단이죠. 그래서 실제로 I67 질병 분류 코드를 보험금 청구하겠다고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뇌혈관 코드는 I60에서 69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100%고요. 뇌경색을 포함한 뇌졸중 코드를 받아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I60에서 66까지. 그분은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66%예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I60에서 I62의 코드를 받아오시는데 10% 이하의 지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보험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까요? 당연히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일반적인 뇌혈관 질환 진단을 해야 되겠죠. 코드를 적용을 해서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설계를 뇌혈관 질환으로 설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험은 정확히 말해서 확률입니다. 계리사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질병 발생 가능성을 잘 계산해서 상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이 모두 포함된 그런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뇌혈관 질환의 경우에는 현재 발병률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10% 정도만 완치가 되고 나머지는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지금 나이를 막론하고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이렇게 걸리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뇌혈관 질환이 무서운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세요. 네, 왜 무섭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매일 35분마다 한 분씩이 사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편마비, 다리를 전다든가 손을 불편하게 사용하는 편마비가 올 수 있고요. 언어장애도 오고 무엇보다도 무서운 이유는 재발률 때문이에요. 재발률은요. 혈액과 혈관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개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재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서운 거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사망률도 높고요. 그리고 편마비와 같은 이런 후유증이 생길 수 있는 데다가 재발률까지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원인을 좀 찾아서 우리가 주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런 뇌혈관 질환이 나타나는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뇌졸중 진단을 받으신 분들의 47% 정도가 대부분 고혈압 환자분들이세요. 그래서 고혈압이 가장 큰 원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당뇨, 그리고 운동 부족, 그리고 비만, 스트레스, 흡연, 음주 등이 원인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뇌혈관 질환을 걸릴 수 있는 원인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뇌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기간도 또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얘기가 있던데 경제적인 비용은 어느 정도 발생하나요? 네, 일단 치명적인 질환에 걸린 만큼 직업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직업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잃게 되는 그런 소득 상실분이 1억 3,500만 원 정도 평균 잡히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치료 비용이 2,300만 원, 그리고 간접적으로 600만 원, 총 평균 1억 6,400만 원이라는 돈이 손실이 가져오게 됩니다. 가정 경제로서는 굉장히 큰 파탄에 이를 수 있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치료비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직접적인 비용만 해도 2,300만 원 정도가 지금 책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비싸게 치료비가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되는 환자분들이 우리나라 국민의 56.7% 정도가 뇌졸중이 원인이 되거든요. 근데 그 뇌졸중의 수술비가 평균 2천만 원 정도 하고요. 심장질환의 수술비는 더 많아요. 3,400만 원 정도고요. 관상동맥 우회술 같은 경우는 더 3,4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일단 수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 같은데요. 굉장히 큰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치료 건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20년 사이에 입원 수는 1.8배 늘었고요. 통원 수는 31배나 늘었어요. 네, 20년가량에서 많은 발병률이 올라갔다는 점, 그리고 특히 통원에 있어서 31배가량 증가했다는 점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뇌혈관 질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 심장질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질환은 어떤 내용인가요? 심장질환도 뇌혈관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혈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근육과 혈관에서 이상이 생겼을 때 발생하거든요. 혈관을 둘러싸고 있는 세 개의 왕관 모양의 혈관이 있는데 그걸 관상동맥이라고 해요. 관의 모양을 띄었다고 해서 이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불규칙하게 뜬다든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협심증이나 부정맥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심장질환이 발생했었던 제 고객의 사례를 통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급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 고객 중에 50대 초반에 남자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발바닥에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제 고객들이 저한테 상의하기 위해서 미리 전화를 하시는데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갔으니까 저는 당연히 정형외과 가보세요 라고 안내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정형외과 인천의 탑병원에 가서 정형외과를 보니 저 기사님 제 폐에 물이 찼다고 하는데요. 폐에 물이 차면 당연히 심장 쪽에 질환이 있기 때문이에요. 심장 쪽의 질환 때문에 삼투압의 원리에 의해서 물이 폐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 협심증 같은데 그 병원보다는 부천에 세종병원을 가시는 게 적절합니다 하고 안내를 해드렸어요. 또 며칠 지나서 또 전화가 왔어요.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협심증 진단을 받고 그분은 수술을 하게 됐는데 사실 굉장히 늦게 알게 된 거예요. 미리 건강검진을 자주 하셨더라면 빨리 알아서 조치가 됐을 텐데 이분은 상당히 진행되고 난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도 더 큰 수술을 하게 됐는데 개흉 수술을 하게 되셨어요. 개흉 수술은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고 있는 갈비뼈를 다 자르는 큰 수술이잖아요. 그래서 그 수술을 하시고 심장 수술을 하셨어요. 실제로 심장에 대한 진단금과 그리고 개용 수술에 대한 수술비를 포함해서 약 4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셨어요. 그분이 며칠 지나서 또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그동안 잘못 살은 것 같아요. 앞으로의 삶을 잘 개선하고 싶어요. 그래서 고객님 앞으로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생활이 변화해야 됩니다 하고 제가 도움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날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눈이 갑자기 안 보인대요. 눈은 경추를 통해서 뇌혈관에서 혈액이 공급이 돼야 눈이 잘 보이게 돼 있잖아요. 근데 눈이 안 보인다고 하니까 제가 또 뇌혈관 질환 가능성을 제가 짐작하게 됐어요. 고객님 병원 한 번 더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하고 병원을 가셨는데 정말 뇌혈관 질환 진단금을 받게 되었어요. 그분은 심장에 대한 진단금, 뇌혈관 진단금을 통해서 6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셨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일은 일용직이었어요. 그분은 6천만 원을 가지고 새로운 삶과 새로운 일상생활을 꾸밀 수 있었어요. 그분이 만약에 보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러기 쉽지 않았겠죠. 보험이 참 고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사례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지급 사례에서는 50대 초반인 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장 금액을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는 4천만 원 이상 보험금을 수령받으신 이후에도 또 2천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수령받았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보장 금액은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해두는 게 좋을까요? 네, 스텐스 삽입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수술은 굉장히 비싼 수술 치료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진단금은 1,000만 원 이상 설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술비는 뇌혈관 수술비, 심혈관 수술비, 그리고 5대 질환 수술비에 또 뇌혈관 수술비와
심혈관 수술비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아마 진단금과 수술비를 다양하게 중복해서 설계를 하시면 아마 그분한테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설계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부정맥에 대한 설명도 네. 잠깐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보통 우리가 나이가 많이 있는 사람들만 혈관질환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부정맥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부정맥을 지급했던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요.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엄마 심장이 두근거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심장은 원래 두근거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엄마 또 며칠 지나서 또 엄마 심장이 두근거려 몇 번 좌시하다가 며칠 지난 다음에 엄마 진짜 심장이 두근거려 그래 한번 병원을 가보자. 간호사였거든요. 그분 어머니가 데려갔는데 부정맥이었어요. 부정맥은 뭐냐면요, 심장이 전기 자극을 한 번 주게 되면 팔딱 뛰면서 우리한테 혈액을 공급하게 되거든요. 여러 군데에서 드는 거예요. 혹은 그 차이가, 시간 차이가 조금 불규칙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치료를 받았냐면 한 군데 빼놓고 나머지를 다 지지는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돼서 이 친구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을 갖고 있었거든요. 부정맥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수술비를 중복해서 설계했어요. 그래서 한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이 고화를 막론하고 혈관질환은 올 수 있다, 이런 거를 알게 되었어요. 또 네, 좋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사례에 대해서도 확인해 봤으니까요. 오늘 이대 질환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은 반드시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조기 건강검진을 권하고 싶어요. 조기에 발견하게 되면 뇌출혈이나 심각한 급성심근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그 증상이 작을 때 나타날 수 있고요. 그때 또 치료가 가능하고 그리고 보험금도 수령하실 수 있으십니다. 세 번째는 음식, 운동, 또 필요하면 영양제도 드시고 숙면, 스트레스 등 평소의 관리를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칭찬 보험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